난 아직 10년, 20년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그 후계자가 이랬더니 시끄러운 지나친 욕심으로 최고 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생존해 있는 유일한 창업주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99살인데요. 이 100세를 앞둔 나이만큼 이 노안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신격호 회장의 병환에는 이렇게 다른 속사정이 숨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롯데 그룹은 지금까지도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직 10년, 20년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그 후계자가 이랬더니 시끄러운데. 저 화면이 4년 전입니다.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겁니까?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사실 보면은 말이 좀 또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이후에 그동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이제 사진들이 이제 법정 출두할 때 사진인 걸로 보이는데 당시에 재판 받으러 와서 저 언론 보도를 보면 가끔 신격호 명예회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가 어디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와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부터 또 1, 2년 시간이 흘렀으니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건강을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동주 장남입니다. 장남이 이제 신동주 SDI 코퍼레이션 회장의 말에 따르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식사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어떤 케모포트 시술을 시행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아마 주사 바늘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식사량을 주니까 아마 그 정도로 지금 건강이 조금 악화된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 보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만석 부장. 마지막 회장님 쟁탈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 잠실 롯데 월드타워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월에요. 원래는 34년 동안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기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호텔 이제 우리 형식적인 면으로 보면 이 롯데호텔이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018년 1월에 새로 지어진 잠실 롯데월드 타워 49층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복귀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올해 6월에 다시 롯데호텔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거처를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이것이 병세가 더 악화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는 지금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 쪽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잠실에서 거처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좀 편했는데 이 소공동으로 옴으로써 좀 더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처라는 것이 또 단순한 이런 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파워게임의 어떤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소공동 쪽에 아버님을 이제 모시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동빈 회장은 이제 잠실에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형제 간의 어떤 갈등 양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박지훈 변호사님, 저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신격호 회장 측 그리고 신동빈, 신동주. 그렇죠. 신동빈 회장 측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령에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소공동을 갔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 쪽으로 갔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동주 전 부회장 지금 SD 코퍼레이션 회장이죠. 입장에서는 아니다.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에 있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다. 오히려 롯데 측 신동빈 회장 잘못이다라고 서로 아버지의 건강의 이상에 대해서 내가 아닌 상대 이 형제가
상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정도면 김태현 변호사는 법적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근데 저런 부분 이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예전에 예. 이제 신격호 롯데 회장이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가정 부분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누가 이제 보호하라는 그런 결정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 결정에 따른 조치,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거처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 지금 거처를 옮긴 거 조치 자체가 이제 가정 부분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이죠. 허만석 부장. 근데 아까 제가 이 서두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국내 대기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창업주 아니겠어요? 신격호 명예회장. 예, 그렇습니다. 1세대 창업주로서는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남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나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그리고 구인의 LG그룹 창업주는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 신격호 회장만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1922년생으로 97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나이는 1921년생이기 때문에 뭐 98세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거처하고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있는 이 소공동은 롯데로 치면 40년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비밀스럽다고 하죠. 롯데가 지금은 약간 정리가 되고 있는데 계열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요. 이 34층 롯데호텔 34층 참 유명한 공간입니다. 비밀의 방인데 이 층 한 층만 전용 모두 통제돼 있고 비서실이나 사무공간, 이 침실까지 다 돼 있고 아마 신격호 명예회장이 여기서 자고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왕자의 날의 시발점이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신동빈 직위해제 지서를 서명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장소는 형제의 난 이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게 당시 이제 왕자의 난 초창기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 비밀의 방이 저렇게 알려졌고 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네. 34층이 신격호 명예회장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꾸며졌다는 것도 저렇게 언론에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소공동으로 다시 왔고 하지만 아산병원으로 지금 급히 이송이 돼서 병세 악화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비밀의 방, 이 소공동이 신격호 회장이 처음에 이 털을 잡기까지는 엉격결에 이루어졌다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격호 회장 껌해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껌을 팔은 거죠, 롯데껌. 그런데 처음에는 호텔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정말 5성급 호텔이 필요한지, 그건 사실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70년에 이제 롯데에서 만든 껌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롯데껌에서 모래가루, 쇳가루가 이제 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대통령이랑 하면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70년이니까. 대통령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불러서 이랬다는 거죠. 당신 롯데콤 이거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반도호텔. 저게 당시에만 해도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맞아요, 가장 큰 맞습니다. 호텔이 반도호텔이요. 예. 그 반도호텔을 너희들이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호텔을 줘서 저걸 국제적 호텔을 만들면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엉격결에 롯데호텔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오늘날의 롯데그룹을 만든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노년의 아들들 간의 이제 난으로 본인의 거처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소공동이 노년의 나쁜 기억만 남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서 허만석 부장. 그런데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나왔지만 이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병철 이 삼성그룹 회장과도 또 악연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롯데의 어떤 성장이 밑바탕이 된 소공동 롯데 호텔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1973년에 소공동에 반도 호텔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이제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병철 회장과는 완전히 이제 좀 척일지게 되는 이런 일로 이제 됐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삼성으로서는 조선 호텔과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반도 호텔까지 인수를 해서 이 소공동 일대를 어떤 삼성 타운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롯데가 한복판에 이렇게
그 롯데 호텔을 이제 짓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구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회장 간에 이제 좀 약간의 앙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3세인 그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그다음에 신동빈 그 회장이 이제 3조 원대의 그 석유화학 분야를 롯데가 이제 삼성에 매각하는 이런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선대의 어떤 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롯데 호텔이 정치인들에게는 그렇죠. 여러 가지 장이 됐었나 봐요.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 특히 YS가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50 시절 때 탄압받았던 YS. 그래도 여기만 가면, 롯데 호텔만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았고요. 또 차남이죠. 김현철 씨도 여기서 어떤 스위트룸 하나를 그냥 공짜로 숙박료 거의 90만 원 이상인데 공짜로 제공받을 정도로 YS가 많이 이용했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롯데 호텔에서 근무를 하거나 숙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롯데 호텔을 소청와대다 이렇게 불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 중인 신격호 명예회장 마지막 회장님 쟁탈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어제부터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